12평 정도 되고요. 매출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 뒤에 브레이크가 터진 거예요. 피 막 줄줄 나는데 배달 그 가방 열어서 고객님 음식이 괜찮은지 먼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달 매출은 500만 원이었고 8월부터 8천, 9천,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올라가. 이거 얘기하면 우실 것 같은데 불안한데 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모든 플랫폼 수수료 통합을 했을 때 손익 따지면 매장의 평수와 매출이 어떻게? 12평 정도 되고요. 매출은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 넘네. 그게 가능해요? 저도 그 동생이랑 둘이서 장사를 하면서 여기서 최고 매출 찍으면 얼마 나올 것 같냐. 왜냐면 저희도 계속 그 최고 매출 찍을 때마다 창고 적재 공간이나 포장하는 공간이나 주방 동선이나 그런 걸 보면서 항상 벽을 느꼈거든요. 그때 생각했던 이제 매장의 최고 매출은 한 6천에서 7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달성이 되니까 또 새로운 주방 동선이 보이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게 다 이제 서울에서 배워온 것들을 적용을 한 거예요. 8천, 9천에 맞닥뜨렸을 때 와 이거 여기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개선하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1억에서 진짜 이거 끝이다 했는데 개선 해서 1억 5천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도대체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고객님들과 호흡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좀 친하신 단골 고객님들인데 아주머니들 깐깐하신 분들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막국수가 좀 맵다, 김치가 뭐 짜네, 무말랭이가 다네, 그분들을 타겟으로 이분들이랑 호흡을 해봐야겠다. 맛이나 이런 부분 수정하고 보완하고 무말랭이 만약에 저희가 맛이 좀 바뀌었다, 고객님들한테 저희 레시피가 바뀌었고 맛이 좀 달라졌으니까 요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피드백 좀 주세요 하면서 단골 고객님들한테 계속 뿌리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배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아니면은 고객님과의 접점을 할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 리뷰밖에 없어요. 근데 리뷰는 고객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무조건 1점 날리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골 손님들과 좀 많이 호흡을 맞춰갔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다. 아 진짜요? 족발이 보통 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20대들도 분명 족발을 좋아하는데 잘 못 시켜 먹는 이유가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대 자취생분들 시켜 드실 수 있는 그런 1인 세트 메뉴도 있거든요.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객단가가 낮으면 주문 들어와도 별로 반겨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1인 주문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낚시 갔을 때 새끼 물고기 잡히면 던져주면서 엄마 데리고 와요 이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1인 주문 들어올 때 우리 거 맛있게 먹고 그 좋은 기억으로 다음에 친구들이랑 대짜 시켜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되게 신경 써서 많이 보냈었어요. 교회에서 막 100만 원씩 단체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제가 직접 배달을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룸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보면 입구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그 마크가 있어요. 어디 교회. 그러면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단체 주문 가능, 교회에 붙어있는 집에만 그거를 약간 포장지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주고 해서 교회에서도 지금 단체 주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한 거 없다고 하면서도 보니까 엄청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뭐 했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해서 생각이 안 났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제일 크게 울었던 게 이거 얘기하면 호영 대표님 우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잘파사 매출컷 찍으려고 원래 기존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였는데 그때 직원들 다 보내고 저 혼자서 그 매출 커트라인 넘어보려고 아침 6시까지도 혼자서 가게에서 자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배달 대행사가 그때 당시 4시까지 했고 4시 정확하게 기억나요. 4시 28분이었나? 꽤나 먼 거리인 지역에서 1인 족발 15,000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배달 대행사가 없으니까 제가 썰어가지고 배달을 가면서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 뒤에 브레이크가 터진 거예요. 이대로 내려가면 나 죽는데서 보도블럭에 몸을 던졌거든요. 다 찢어지고 완전 만신창이 돼서 피 막 줄줄 나는데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고 몸에서도 피가 많이 나는데 일어나서 제 몸 체크를 먼저 안 하고 배달 그 가방 열어서 고객님 음식이 괜찮은지 먼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죠. 그냥 일단 고객님 음식 괜찮은지, 왜냐면 안 좋으면 또 다시 해줘야 되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휴대폰 사진도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피 흘리면서 배달 갖다 주고 오토바이 다시 타고 돌아오는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 맞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가게로 와가지고 또 마감도 해야 되고 해서 막 피 흘리면서 막 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마감할 거 다 하면서 막 그때 가게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진 보면 되게 위로가 많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하는 생각이.
가족들이 되게 걱정이겠다. 가족들한테는 집이 그때 4층짜리 옥탑방에서 살았을 때 그 계단에서 그냥 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거 유튜브 올라가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제가 왜 피를 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 무패장사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분이 잘파사에 초청돼가지고 강의를 하신대. 가고 싶은데 멤버십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다른 분들 계속 초청해서 좋은 강의 열어주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 중에 그 멤버십에 계셨던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아 너무 좋다, 빨리 매출 4천 찍어서 와라 해서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 계속 배우고 싶다.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네, 무조건 뭐가 있다. 제 선택이 맞았습니다. 3남매예요. 3남매인데 아버지가 추레라, 우리 트레일러 기사 있잖아요. 저희를 키우시기가 금전적으로 너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주변에 또 그때 또 장사로 창업을 하시는 지인들이 계셨어요, 아버지 주변에. 그 말에 홀려가지고 대출 끼고 집이랑 아파트랑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던 게 이제 청국장이랑 보쌈을 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하시다가 코로나 가인이사 집합금지 때 완전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폐업을 하시게 됐거든요. 군대에서 모았던 적금도 어머니 아버지 빚 가운데 다 보태고, 아버지도 또 폐업하시고 배달기사로 몇 개월 또 일을 하시다가 소꿉친구분 한 분이 이 족발지, 혹시 그 사장님이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가게를 내놓는데 너네 부부가 와서 이거 인수해라, 장사도 괜찮다 해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장사하는 것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가 투룸 15평짜리 막 옥탑방 같은데 그런 데서 가족이 살았고, 제가 첫째였다 보니까 제 동생은 자기 방도 없이 살았어요, 성인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랑 제 동생은 돈에 대한 갈망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만약에 직장과 자영업 한 가지 줄. 자영업이 잘 맞아가지고 돌아간다면 저는 직장으로 안 가고 자영업을 할 것 같지만, 동생이 만약 한다 하면은 편하게 솔직히 기술 배워서 기술직을 가든 직장을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생도 같이 장사를 하긴 했지만 뒤에서 형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동생이 만약에 해야 된다? 반대를 할 것 같은데, 동생도 요식업에 좀 꿈이 있어가지고 지금 2호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달에 매출이 얼마였는데? 첫 달 매출은 500만 원이었고, 동생 월급 주고 나니까 거의 적자 수준이더라고요. 배달 워낙 수수료나 이런 것도 많이 떼가고 해서 일단 적자만 탈출하자. 그럼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예요? 잘파사 들어오고 거의 한 3개월 뒤였으니까 작년 8월 여름부터 7월 달이 월 매출이 5천이었는데, 8월부터 이제 막 더워지고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배달을 많이 시켜 먹을 때, 그때 매출이 거의 3천 올라가지고 7월에 5천이었는데 8월부터 8천, 9천, 1억,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올라갔대. 5천에서 1억 5천까지 가는데 한 5, 6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던데. 대체적인 모든 플랫폼 수수료 통합으로 했을 때 손이 까지면 30에서 33%. 가슴이 아픕니다. 족발 하나 팔면 저희 4만 원짜리 팔았을 때 거의 배민원 기준으로 수수료 거의 한 10,000원 정도 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쿠팡이랑 배민이랑 이게 전쟁을 하면서 서로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수료도 오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배민 클럽 생기고 배민원의 의존도가 너무 많이 좀 치중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확 올라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프고, 제가 홀매장을 지금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려는 이유도, 제가 분명히 측정해 놓은 가격과 이런 다양한 구성이나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플랫폼에서 이쪽을 때리면 일로 가버리고, 이쪽에서 때리면 일로 가버리고, 플랫폼의 의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장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교묘해요, 수법이. 온탕에 올려놓은 개구리라 해야 되나?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인데 병이 더 많아요. 잘 활용하면 안 남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좀 많이 떼가지 않나. 개인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어떤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족발이건 치킨이건 떡볶이건 다 떠나서 이게 프랜차이즈 그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궁금증도 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도 여쭤보면 차 태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았을 때랑 올랐을 때랑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완전 그 적자 볼 때만큼의 그런 스트레스 값은 아니거든요. 불안은 한데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뭔가 계속 배우다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즉각적인 피드백도 주시는 분들도 많고, 불안은 한데 결국 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있다. 1년 전엔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적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한다고 거기서 끝나면 휘발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4천만 찍자는 마음으로 멤버십 들어가자는 마음으로만 했는데 이게 사람이 서는 데가 달라지면 보는 데가 달라진다고 들어왔는데 멤버십 안에서 월 매출 1억 이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이게 뭔가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기왕 장사한 거 1억 한번 팔아보자. 강의 솔직히 들어도 적용 못했던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4시, 5시까지 장사를 했으니까 또 가기가 아침 뭐 10시다 이러면 부산에서 첫차 타고 가야 되면은 가게에서 그냥 2시간 자다가 바로 그냥 KTX 타고 서울 가서 강의 듣고 너무 피곤해서 막 와서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 기억도 안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나 이럴 거면 서울 왜 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매출 1억짜리 매장을 만들 것 같아요? 장사랑 뭔가 농사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창업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당장 눈앞에 그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은 그런 허영심이라 해야 되나? 허황된 그런 뭔가에 홀려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매출 올리기 힘들거든요. 진짜 엄청난 아이템이 아닌 이상. 농사처럼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애지중지 키워야 좋은 수확물이 나오잖아요. 고객님들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그런 농작물에 애증을 갖듯이 나의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을 약간 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파장이 돼가지고 소개도 되고 입소문도 퍼지고 해서 고객이 또 다른 고객님들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엄청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돈을 쓰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써서 네,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막 태워도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매장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의 소리는 이 귀 닫고 그냥 마케팅으로만 태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고객이랑 호흡한다는 그 양지삼 대표님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매출이 낮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 많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는. 한 공간에서 한 생각으로 그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좀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보시고 다른 강의나 모임 같은 데도 좀 많이 나가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으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의 중독에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막 그 심취해가지고 나 뭐 배우는데 나 노력하고 있어 한데 매출은 정작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배움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있지 말고 좀 많이 배우러 다녔으면 좋겠다. 잘 파사 화이팅!